젊은 도시 김해 장류 출신 손덕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정 질문을 통해 우리 경남 아이들의 돌봄 실태를 점검하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돌봄 사업의 개념과 역할 등에 대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돌봄 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만 11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맞벌이 부부가 보편화된 시대에 돌봄 사업은 일과 가정을 양립케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앞으로도 이 사업의 중요성과 역할은 더욱 커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돌봄 사업의 적용 대상 아동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아이돌봄 지원법에 돌봄 대상을 만 12세 이하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돌봄 사업별로는 영유아 보육 돌봄 대상은 만 6세 미만, 초동 돌봄 마을 돌봄 대상은 초동 학생인 만 6세부터 12세 아동입니다. 그리고 방문행 돌봄 사업인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도시지역, 특히 신도시가 밀집한 양산, 김해, 진주 지역의 경우 아동 수는 많지만 돌봄 사업 자체의 수용 여력이 부족하여 돌봄 예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도시가 밀집한 김해, 양산, 진주 지역의 경우 아동수가 많아 돌봄 예산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와 관련해 신규 500세대 아파트 단지에도 이러한 돌봄 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이번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죠. 그것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 준공되는 시점에 다함께 돌봄 센터가 연차적으로 설치될 경우 내년에는 15개소, 2025년에는 19개소, 그리고 2026년에 8개소 등 42개소를 추가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네의 농촌 지역이나 단독 밀집 지역 중심에서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집중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도 돌봄 시설이 건립되어 그 혜택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정책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있는지, 또 애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거주하는 아까 말씀드린 신규 아파트보다 기존 아파트 단지에도 돌봄 시설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설치 의무가 없는 기존 아파트에도 다함께 돌봄센터 7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그리고 또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마을 아이돌봄센터 9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돌봄시설 확충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군 등과 적극 협의하여 다함께 돌봄센터 등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초등 돌봄, 방과후 아카데미 등 다양한 돌봄 시설을 연계 활용하여 돌봄 대기 수요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박종훈 교육감님 취임 이후 최근 7년간 업무 협약으로 총 몇 개의 기관이 설치되었고 앞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이것의 입지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최근 7년간 업무 협약으로 설립 추진한 기관은 총 10곳입니다. 10곳이고 이미 4곳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고 6곳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최근 우려되고 있는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던 학교의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서 서부 지역 등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들이 소외되거나 교육 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하는 측면에서 기관 설립의 효율성만 강조하기 어려웠던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소관 돌봄 사업에 관해 사업의 내용과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교육청은 학교의 공간을 활용해서 학생 맞춤형 초등 돌봄 교실 1077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된 돌봄 교실 환경 개선을 통해서 놀이와 쉼이 있는 돌봄 공간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고요. 또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거점 통합 돌봄센터 늘봄 3곳을 운영하여 거점 학교 및 인근 10개 초등학교 대기 수요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휴 공간이 있는 학교와 없는 공간의 학교 차이가 크고 특히 가밀 학급이 많은 지역일수록 사실상 돌봄 사업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까? 네, 이제 과밀 그 지역의 경우에 공간을 더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돌봄 대기 수요를 충분히 해소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어떻게 되죠? 우리 돌봄 대상 조건이 이제 초등 1, 2학년의 학생 중에서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희망하는 학생들. 그럼 다른 지역은 또 어떻죠?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정책적으로 하는 기준은 그렇고요. 이제 뭐 농어촌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공간이 좀 있는 경우에는 학년을 1, 2학년이 아니고 뭐 3학년이나 또는 4학년 이렇게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맞벌이나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이 아니더라도 네. 그 공간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공간이 허락을 하면 일단은 학생을 수용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의 그 이제 규정으로는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 그 우리 교육감님께서 그 정책 사업으로 뭐 넓음을 3군데를 개발하셨는데 사실 그 안을 제가 내부를 들여다 보면은 그 넓음이 선정된 학교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고 인근 학교 아이들은 1명 내지 2, 3명 정도 오는 실정이더라고요. 그게 조금 잘 만들었지만은 네. 또 이용 그 가치로 봐서는 저는 좀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학교 그 거점형 돌봄 학교가 있는 그 학교의 학생들의 돌봄을 조금 더 이제 그 원하는 만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점이고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돌봄 관련한 업무로부터 또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인근에 10개 학교들이 실제로 다 학교마다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운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자로 남아 있는 아이들 자체가 이제 많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수용하기 위한 것이어서 인근에 있는 10개의 학교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지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제 차량을 이용하는데 올 때는 차량을 동시에 올 수 있지만 가는 시간은 그 학생들이 이제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시간별로 아이들을 이제 데려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그 어려움도 학부모님들이 이야기는 하시고 계십니다. 돌봄 교실의 수요가 넘치는 도시 지역이지만 가밀 등의 이유로 결국 학교를 통한 돌봄 교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회의원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현재는 이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사실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국가적으로도 돌봄이 필요한 그러니까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기초 생활수급자 등 이렇게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희망의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의원님이 제시한 저 수용률보다는 이제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수용률로 보면 거의 이제 평균적으로는 한 90%를 넘고 있거든요. 아파트가 많은 신도시 경우 도청과 협업으로 돌봄 공간을 마련한 다음 이에 교육청이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돌봄 사업이 교육청 단독으로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도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관련 기관 등 함께 협력해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모두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고요. 그러기를 정말 희망을 합니다. 지금 경기도나 저는 자료를 많이 살펴봤는데 서울 할 것 없이 지금 돌봄의 그 단체장님도 마찬가지고 교육감님들도 마찬가지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이 문제점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하고 도교육청, 의회, 지회사회 등이 머리를 서로 맞대고 해결책을 논의하고 이것을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생각 어떻습니까? 지금 교육부의 새로운 방침이 저는 하나의 답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어제 우리 그 교육부 장관이 창원에 와서 같이 이야기한 부분 중에서도 이제 지자체와 함께하는 방과 후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학교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은 곳은 학교 바깥의 공간을 찾아 나갈 수밖에 없겠다. 이제 우리가 뭐 이대로 자꾸 공간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바깥에 공간만 주어지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도심지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까지 가디 감염에 노출되어 심각한 학습거리 침해를 받고 있지만 교육기관의 혜택은 오히려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기관 설립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또한 업무 협약을 체결할 때도 마찬가지 조건으로 그 계약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교육청의 신뢰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제대로 이렇게 개발이 되지 않고 이럴 때 좀 쌀 때 저희들이 막 우선적으로 사는 게 맞나 또 바꿀 수 있는 학교 폐교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결정을 한 것인데 사실은 무상 제공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어떻게 보면 땅을 주는 것도 결국 돈을 주고 사는 거하고 같은 것인데 맞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향후 관리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청과 교육청이 서로 협업하는 경남형 돌봄 사업 구축,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시 아이들에게도 그 혜택을 돌아가기 기대하며 저희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